안녕하세요. 서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식물 책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 이웃집 식물 상담소입니다. 이렇게 책이 예뻐요. 이 책 표지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심상치가 않죠. 맞습니다. 이 책은 식물 세밀화 화가이신 신혜우 선생님의 책입니다. 정말 예쁘죠. 신혜우 선생님은 제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신데요. 이 책에 리뷰 요청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의 첫 책인 식물학자의 노트라는 책도 구입해서 읽었는데 그 책도 정말 좋았거든요. 제가 자연일기라는 책을 제 채널에서 리뷰할 때에도 그 책 리뷰를 하다 말고 신혜우 선생님의 책이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삼천포로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영상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아직 신혜우 선생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의 겉표지에 적힌 선생님의 이력을 잠깐 살펴보면요. 그림을 그리는 식물학자, 그러니까 식물을 연구하시는 화가입니다.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셨고 식물 분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영국 왕립 원예협회 식물 세밀화 국제전시회에서 2013년, 14년, 18년 모두 참여해서 금메달을 수상하셨는데요. 이건 왕립 원예협회에서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시죠?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책 나눔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무려 선생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책을 3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과 당첨자 발표 일정은 영상의 끝부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신혜우 선생님께서는 연구실에서 식물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작업실에서 식물 세밀화 그리는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좀 더 대중적으로 사람들과 식물에 관해서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식물 상담소를 열었다고 합니다. 2021년까지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상담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그 상담소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상담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책을 읽기 전에 저도 그 부분이 많이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식물 상담소가 열린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식물 상담소에서는 식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식물과 관련된 이야기는 어떤 것이든 나누었다고 합니다. 상담이 1시간이나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인생 이야기, 사는 이야기, 별것 아닌 농담 같은 것으로도 대화가 흘러갔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은 상담을 하면서 상담자하고 둘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운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책으로 이 이야기들을 공유하기로 했고 상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하면서 상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식물에 관해 상담자와 나눈 이야기만으로 채워진 것은 아닌데요. 상담 때 나온 이야기들과 함께 선생님의 어릴 적 이야기랑 식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부분 3군데를 뽑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책의 목차를 한번 보면요. 재미있는 제목들이 많은데요. 저는 1부에 우리 지옥에서 만나요 라는 제목이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선생님께서 식물 연구를 위해 식물 채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식물을 죽이는 일인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식물 연구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다 지옥에 갈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인간이 생존하는 데에는 어쩔 수 없이 식물이 필요하죠. 우리는 채소나 과일을 먹고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닌 것을 위해서 다량의 식물을 죽이거나
마음대로 DNA를 바꿔서 종의 근본은 건드리지 말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화에 대해서나 원예 품종으로 개량된 화려한 튤립을 보면 조금 잔인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많이 뜨끔하다가 플랜테리오라는 말에서도 선생님은 불편함을 느끼신다는 페이지에 가서는 정말 숨고 싶었습니다. 제 영상 중에 사실 플랜테리어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는 영상이 몇 개 있거든요. 제가 이 관련된 부분을 한번 책에서 읽어드릴게요.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플랜테리어라는 말을 들을 때도 비슷한 마음이 들어 불편하다. 플랜테리어는 식물을 이용해 집안을 꾸미는 인테리어를 말한다.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식물이 인테리어 소품이라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식물은 생명인데 물건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살아있는 생명을 향한 마음이 물건에 대한 소유욕으로 변질될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그리고 이 글의 뒷부분을 보면 식물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걸 잘 아는 사람이라면 지나친 욕심을 내서 애써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라고 선생님께서는 쓰고 있습니다. 요즘 애완동물이라는 말보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아마 선생님께서는 식물이라는 생명에 대해서도 소유가 아니라 반려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식물을 돌보지만 그래도 집에서 키우는 식물이 조금 더 아름답게 놓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플랜테리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저도 앞으로 사용을 조금 자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책 제목을 듣고 가장 궁금했던 것이 식물 상담소에 찾아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무엇일까였는데요. 제가 썸네일에도 이 말을 썼죠. 책에 그 답이 나와 있었어요. 상담자들은 식물 상담소라는 이름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식물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베란다에서 키우는 식물이 예전만큼 자라지 않는다.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선생님께서는 예전에도 잘 자라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굉장히 쿨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책에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럴 때마다 나는 예전에도 잘 자라고 있었던 건 아니라고 말한다. 그저 성장이 지연되어 적당히 자라고 있었던 것이라고. 원래 강한 햇빛과 높은 기온 속에서 거대하게 자랄 수 있는 식물이 부족한 햇빛과 미지근한 온도에서 더디게 자라고 있는 것이며 적합한 환경이 아니어서 꽃도 열매도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이다. 지금 선생님 작품이 상상마당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다녀와서 전시 설명 영상을 올렸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 카드를 클릭해 주세요. 6월 5일까지 전시라고 하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시에는 이 책의 이 내용과 관련된 작품이 있었어요. 바로 반려식물이라는 제목의 작업이었는데요. 이 작품은 실내에서도 무난히 잘 자라는 식물들, 그러니까 화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기정화 식물들을 올려둔 것이었는데요. 스투키, 연화죽, 무늬 홍콩야자, 스킨답서스, 그리고 요새 인기가 많은 형광 스킨답서스, 금전수, 드라세나 마지나타, 홍콩야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몬스테라도 빠질 수 없겠죠. 이런 식물들은 거의 열대나 사막처럼 무더운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원래 서식지에서는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맺는다고 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아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잘 맞지 않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식물들이 안쓰러워서 당신은 집에서 식물을 하나도 키우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또 상담소에 온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이 식물이 지금 죽은 건가요? 였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선생님의 답은 잎이 없어도 여름눈이나 겨울눈이 살아있는지,
줄기의 물관과 채관이 촉촉한지, 뿌리가 무르거나 마르지 않았는지, 실 같은 잔뿌리들이 건강한지 살펴보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말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서 선생님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살아있는 식물과 죽은 식물을 구분할 수 없어 물어온다는 것에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 마지막에 어떤 어린이와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식물이 죽었을 때도 많이 울어요? 어린이, 식물이 죽었을 때는요, 울지 않아요. 식물이 죽어서 버릴 때는 되게 속상해요. 그러다 밤이 되면 꿈에 나와요. 식물이 자꾸 꿈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울어요, 저는. 선생님, 왜 그렇게 좋아요? 귀여워서? 어린이, 생명은 진짜 소중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저에게 비밀 친구가 생긴 것처럼 그래요. 아이의 말이 너무 예쁘죠. 진짜 식물은 비밀 친구가 맞습니다. 식집사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식물에 대해서, 그 식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직접 제가 식물 상담소에 다녀오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책으로 엮어주셔서 책을 읽고 나니 식물 상담을 받고 나온 그런 따뜻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식물을 연구하는 동료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안에 식물에 대한 사랑이 더 자라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머릿말에서 선생님이 글을 쓸 때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글쓰기를 목표로 한다고 적어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과학 논문과 같은 글을 좋아하신다고 해요. 실험과 이론으로 객관적인 사실만은 담은 글이니까요. 그런데 이번 글은 선생님의 경험과 생각이 아주 많이 들어간 산문집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글쓰기를 원하시면서 혹여나 개인적인 이야기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며 쓰신 글이라니까 그 자체로도 아름답습니다. 이 책이 우리 집에 사는 반려식물, 또 산과 들에서 볼 수 있는 우리와 지구에 함께 사는 식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책의 중간중간 들어간 선생님의 세밀화를 볼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정말 눈호강하는 기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책 나눔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5월 27일 금요일 자정까지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신혜영 선생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책을 3분께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발표는 5월 3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책 리뷰는 여기에서 마칠게요. 다음 주가 벌써 6월이네요. 여러분들께 나눌 보라색 삭소롬이 이렇게 뿌리를 열심히 내리며 자라고 있습니다. 6월 1일에 삭소롬 나눔 글을 올릴게요.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식물과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